우리가 이제 양성자 치료에 대한 부작용 중에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부작용이죠. 종경 교수님 진료실에서 방사선 피부염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뭐 양성자가 대부분 적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작용이 좀 더 큰 걸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피부 부작용이 양성자에서 더 그렇군요. 이제 클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거든요. 치료를 하는 부위가 피부에서 가까운 경우에 더 심하게. 일종의 스킨케어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선은 자극을 줄이고 그리고 자극을 줄이면서 보호를 잘해야 되는데 그 방사선 피부염이 일종의 화상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에 또 취약할 거고 그 다음에 표피에 소실이 있다 보니까 마찰이나 이런 거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뜨거운 물이 닿지 않도록 이 열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 다음에 거친 마찰이나 때타올로 문지른다든가 가려서 긁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또 생각나는 사례가 이 종양 자체가 약간 등 쪽에 가까워서 뒤쪽에 있었던 종양을 치료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등 쪽이 이제 피부가 좀 변한단 말이죠. 간지러우니까 효자손으로 이제 긁으시면 돼요. 효자손으로 시원하셨을까요?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피부가 좀 심했었죠. 그래서 저는 전공의 때부터 항상 방사선 치료 동의서 설명할 때 항상 제 입에서 나가는 세트가 그거예요. 찜질 사우나 때미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다음에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희 교수님 혹시 뭐 따로 뭐 진료 보실 때 뭐 쓰는 제품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사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보습만 잘 되면 좀 더 열심히 발라주고 특히 저는 이제 샤워하고 꼭 바르라고 하거든요. 환자분들 진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언제 바르냐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고 샤워하고 이제 건조할 때 이제 발라주셔서 건조함을 좀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일단 치료 부위를 잘 발라줘야 되고 양성자는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사선은 한 방향에서만 가지는 않아요. 어떤 우리가 그 표적이 되는 부위에 그 균등한 선량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도 방사선이 들어가는 옆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면담할 때 제가 그래서 앞뒤로 잘 발라야 된다. 제가 솔직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방사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자리가 그쵸, 주로 주변으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보습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젤 같은 거는 보습력이 크림 같은 것보다는 좋지는 않아서 젤도 바르고 뭐 하지만 크림은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일반적인 뭐 베이비 로션, 뭐 바디에 쓸 수 있는 제품이면 다 관계 없고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별도로 다른 연구나 그쵸. 그런 걸 이제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건 이게 환자분들이 집에 가서 까지면은 본인들이 이제 케어 하신다고 뭐 데일밴드 아니면 꺼즈 이런 거 해가지고 곱게 이제 막 테이프 붙여가지고 진짜 그거 띄다가 다 그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 네, 그 테이프를 뗄 때 피부가 다 벗겨져요. 같이 테이프랑.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붙이시면 안 되고. 네, 피부염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2주까지는 오히려 치료 끝나고 나빠진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집에 가서 더 나빠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천천히 회복이 돼서 아주 길게 보면 2달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선크림 바르면 피부가 탈까 봐 받아보셨나요?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피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실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만 바르시면 돼요. 집에서 바르고 오는 건 관계없는데 이제 치료실 들어가기 직전에 만약에 선크림 촉에 발랐다 그럼 그것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피부가 더 탈 수 있어요. 더 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시면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 집에서 나올 때 바른 거 아무 상관없어요. 꼭 한 가지 또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 머리 쪽을 받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흉부 쪽을 받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얘기를 드리죠. 머리 쪽을 받는 게 아니라는 머리카락은 절대 빠질 일이 없다는 거.
어떤 분들은 방사선 치료받으면 몸에서 방사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 네. 머리 부분 치료를 안 하면은 이제 탈모는 아니다. 근데 탈모는 생기지 않는다. 예, 말씀하셨는데 머리 부분 쪽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이 머리가 빠지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모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만 아니죠. 그렇죠. 지나가는 길에 모발이 있으면 그건 빠져요. 눈썹도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눈썹 눈썹도 빠지고, 예, 속눈썹, 겉눈썹 다 빠지고. 근데 이게 빠지고 나면 이 머리가 다시 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토리 전개상 나죠. 스토리 전개상 다시 납니다. 예. 머리는 다시 났는데 그 머리가 새로 나는 시기가 개인차가 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료실에서 보니까. 예. 맞아요. 피부와 피부염과 탈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해당 장기 치료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피곤해. 굉장히 피곤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방사선 치료든 양성자 치료든 받는 분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요. 사실 뭐 그 메커니즘까지 얘기하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되게 방사선 내지는 양성자 치료 때문에 피곤한 거는 끝나고 좀 쉬면 괜찮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종양에 따라서도 뭐 여러 주로 유망하면서 그런 보고가 많았는데 좀 그런 가벼운 운동이 어떤 치료에 의한 피로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보고가 있는데 네. 실제로 너무 피곤할 때는 운동할 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좀 쉬시고 뭐 괜찮을 때 운동하세요 그러는데 그걸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뭐죠?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닥터 두루스에 보면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심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도 뭐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그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링크 걸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딱 정해진 양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끊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아까 피곤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입맛이 진짜 뚝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식욕 부진. 그래서 일단 치료 받으실 때는 그래서 일단 식사량이 너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사실은 뭐 변비 같은 것도 가끔 호소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식사량이 줄다 보니까 생기거든요. 막 물만 먹어도 약간 좀 속이 안 좋은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치료 동안은 그냥 일단은 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식사량이 주는 게 훨씬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해야 되는데 뭘 먹으면 혈당이 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게 우선입니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드리는 얘기 일단 풀만 뜯어 먹어서는 우리가 치료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이제 입맛 자체가 좀 변하기 때문에 그 맞는 거를 잘 찾아 드셔야 되고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다. 조금씩 자주 나눠서. 군것질, 간식 그렇게 해서라도 또 맞는 거는 뭐든지 드셔야 되고 또 밀가루 음식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때요? 당기면 드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커피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커피, 빵 뭐 다 드시라고 네. 네, 뭐 설명드리거든요. 빵, 뭐 국수, 하다못해 라면 뭐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대신에 저희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뭐 다려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농축액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항암 치료랑 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실제로 또 장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식품 내지는 뭐 농축액 이런 것들이 내 간과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치료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는 거 이제 권해드리고 간혹 이제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체중이 빠지시는 정도까지 간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경구 영양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우리가 팩 내지는 캔에 들어있는 이제 영양제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뭐 두유 같은 것처럼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그것도 사실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서 처방해 드리는 제품도 있고 뭐 의료기 상사에서 파는 제품도 있는데 뭐가 좋나요? 사실 그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내 입에 맞는 거 드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드시는 게 어렵다 보면 그럼 영양제 주사 같은 거 하나 맞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어떻게 대처하세요, 조은경 교수님은? 저는 입으로 먹는 게 제일 네. 1번. 1번. 네. 음식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입으로 먹는 영양제가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주사로 맞는데 사실 이제 저희 위장관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계속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 입맛 없다고 음식 안 드시고 이런 건 아무리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저는. 네.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에 식욕 촉진제가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못 드시는 경우에는 식욕 촉진제도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할 때, 너무 못 드실 때. 그렇기 때문에 약이 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먹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생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경구 섭취가 가장 효율이 높죠. 그래서 억지로 이악 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 관련해서는 정리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피부염. 그리고 그쪽 부위에 우리가 앞뒤로 잘 보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특별히 정해진 제품은 없고 보습이 잘 되는 제품이면 관계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머리 쪽에 방사선을 받지 않는 한, 양성자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머리카락은 빠질 일이 절대 없다. 그리고 머리 쪽에 받으면 빠지는데 보통 2,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난다. 그리고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조금 그전 거랑 다를 수 있다. 다음에 어떤 음식을 드시면 되나요? 한마디로 이제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입에 맞는 거 어쨌든 열심히 잘 드셔가지고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댓글과 어떤 영상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